사실 저는 오늘 민주당 민노총 영구방송장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조금 전에 방송법 하나가 통과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거대 다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기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 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총칼이 아닌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제도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난 극복과 민생이라는 명분 아래 의회의 입법권을 정부에 이양하고 정부가 만든 법은 헌법에 위배되어도 유효하다는 위헌적 법률을 의회가 다수결로 의결한 것입니다. 이른바 수권법이 통과된 후에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독재 체제로 이어졌음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역사는 민주주의 국가가 합법적 형식을 가장해서 독재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합니다.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이중잣대와 여론몰이로 소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역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법안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온 추진 과정은 폭주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논의하겠다며 지난 6월 26일 과방위 이소위 회의 개최를 기습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도 협의라는 뻔뻔한 말장난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3법의 내용을 확인한 것은 회의 당일인 6월 27일 오전, 그것도 회의가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정체불명의 문건이 여기서 툭 나옵니다. 민주당 통합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대체 토론의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오죽하면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우려했겠습니까? 과방위 이소위 의결이 있었던 7월 2일의 상황은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전날인 1일 오후 5시에 2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열겠다고 구두로 통보한 뒤 1시간 뒤인 오후 6시에 공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분 만에 오후 4시로 변경했습니다. 이 역시 협의 없는 통보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회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 김현 여당 간사입니다. 아마 자신의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민주당 방송 3법은 몇몇 소수가 밀실에서 제대로 검토된 거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서 군사작전 하듯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수기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 한번 볼까요? 심각합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가운데 30%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고 노래를 그동안 진보 좌파 진영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는 셈입니다. 이사추천 그룹을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지만 사실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주요 간부와 임직원 대부분이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노조의 눈치를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관련 학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과 민주당과 민노총 그리고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서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보탰던 단체가 바로 이 학회들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김장겸, 고대영 사장의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는 상식적인 목소리는 당시 학회들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편파 보도가 기승을 부려도 이 학자들이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제 기억은. 그리고 변호사 단체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지만 둘 중 하나는 민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변 관계자가 이 법안 만드는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민변 여러분 어떤 곳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상당수가 민변 출신이며 이재명 정부 요직에도 두루 포진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사를 추천하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 단체가 추천 그룹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법 문헌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변은 민간단체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이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근데 이 편성위원회에 취재와 보도, 제작 및 편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방송을 사실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은 받지 않고 경영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이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그리고 공영, 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정가의 보도를 지게 될 것입니다. 또 보도 채널 사장 선임을 위해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동의를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이 역시 노조의 동의 없이는 사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백히 방송 독립과 시장 경제 질서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가히 1980년대 여러분 신군부 언론 통폐합 기억하시죠? 거기에 버금가는 민노총의 공영 민영 방송 장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으니까 KBS 사장은 그 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새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다시 뽑게 됩니다, 여러분. YTN도요. 이 민영방송사인데도 사장 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의도의 유진 그룹 사옥 앞을 지나가니까 이미 언론 노조가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거기 앞에서 시위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노정면 의원이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네,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 민영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지난 2017년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017년 제가 이제 사장직에서 쫓겨날 때를 보면 KBS 오늘 이 KBS가 사장이 바뀌면요. 그때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MBC는 정상화위원회. 이제 YTN도 만들 겁니다. 새로 이제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사장이 들어오면 그게 인민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감사실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소위 직원들을, 이른바 자기들이 적폐 직원들을 불러 올립니다. 조사를, 아무 권한도 없는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법적인 처벌도 받고 그랬는데 아마 또 그런 재판이 일어날 겁니다. 그 중에, MBC의 그 정상위원회 조사실장이라고 했던 송여훈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그 민주당의 비호 아래 우리 과방위 상임위에 출석해가지고 저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아예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부장 때 안철수 의원 논문이 표절됐다는 그런 그 보도를, 조작 보도를 하게끔 지시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이정은 의원님이 또 잘 들었을 텐데, 이 친구 명백한 거짓말을 누구 힘으로, 그냥 거대 민주당 힘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발해가지고 위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다시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그래요. 그걸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그자 때문에 회사를 관둔, 그러니까 비판하는 세력에서는 일제 고등계 형사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KBS, 또 오늘 상정된 이 방송문제법이 상정된 MBC, 또 이제 YTN에도 그런 아주 악마 같은 물결이 또 들이닥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방송장악 기도가 비단 방송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공영, 민영 방송장악이 끝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신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정부 광고를 매개로 신문사들을 길들이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던 정부 광고를 일부를 코바코로 넘기고 유튜버들에게도 정부 광고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 또는 친명방송에 정부 광고를 몰아주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TBS,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TBS를 통해서 김어준에게 혈세 24억 원을 퍼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과 같이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치 편향 유튜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등록시켰습니다. 이거요, 친명방송에 노골적인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고시장, 신문사들은 광고시장 축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경영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 광고를 매개로 해서 정권이 신문을 길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또 유혹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 신문법을 바꿔서 신문사에도 방송사처럼 노사동수 편집위원회, 방송은 편성인데 편집위원회를 강요할 가능성이 큽니다.